네,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는 일단 첫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날목 독서 이런 거 알려드렸고요. 혹시 이번이 처음 참여하시는 거라면은, 1회차도 녹화본이 남아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1회차에는 일단 이 프로그램, 책 속에 길이 있었다라는 책 속 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그거 대충 읽어도 된다. 대충 읽고 실행을 하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날목 독서 한번 익혀놓으시면은 진짜 두고두고 써먹을 일이 많으실 겁니다. 뭐 저라고 그 날목 독서를 안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설계 이것도 이제 정리를 열심히는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제 경험이 더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더 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도 최대한 러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여섯 번째 읽은 겁니다. 여섯 번째. 이 정도면 거의 외운 수준이고, 날먹 독서도 그냥 이렇게 스르륵 보면 다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뭔가 빠른 습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전체적인 구조부터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책에는 크게 두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역설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 세 장이 이제 역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부는 그 역설계를 넘어가지고 뭔가 나만의 독창적인 것을 하기 위한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거의 분량이 반반이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뺏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에서도 나오다시피 뺏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뺏긴다고 될 일이 아니어서 뺏긴 거를 응용하면서 나만의 것을 넣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부와 2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역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네, 2부에서는 지식 전문가에서 전문성으로 도약하는 그 나만의 것을 이제 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섯 번째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든 거는 배움과 창작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춤췄던 거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때는 저도 20대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가지고 막 자아가 엄청 컸어요. 자아가 커가지고, 야, 나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면 돼. 이러면서 진짜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가지고, 저만의 색깔은 유지가 되는데, 실력이 빨리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저 혼자 이제 연습을 하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재테크나 이런 돈 버는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한 거죠. 그렇게 좀 독단적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 걸 배우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돈 버는 기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배우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고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돈 버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하면 돈이 벌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건 내가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돈 버는 기술 중에 하나는 블로그 마케팅이나 그 필라테스 마케팅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배우는 거 8, 그리고 창작 2 정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배움이 한 10인 사람이 있어. 창작이 0이신 분들. 이분들은 어떤 식의 패턴을 보이냐면 계속 자기가 부족한 강의들만 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실행을 안 하면서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창작이 이 정도의 아웃풋을 계속 내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역설계를 하는 이유는 민첩한 학습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가면서 거의 멈췄죠. 그 뒤로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학습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들을 요구받고 있고, 더 많은 디테일들을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갈 건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학습 능력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설계하는 게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인류의 조건이라고 제가 그 서브로 알려드린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훔치는 힘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니까 한번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뺏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뺏긴 다음에 그 패턴들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마케팅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케팅 책은 아닌데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배우면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역설계의 전개 방식은 이렇게 그 책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단계거든요. 일단은 사례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 속에 있는 패턴들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패턴들을 적용해가지고 나만의 것을 만드는 거죠. 이 너무 단순한 패턴,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사례 수집부터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제가 필라테스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라고 뭐 태어나자마자 블로그 마케팅을 막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있었고, 그 처음에는 이제 저도 강의를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 의구심이 많았어요. 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진짜 성과가 날까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블로그 마케팅 강의에 보면 샘플이라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들에 나온 블로그를 실제로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막 필사를 해봅니다. 거기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들을 이제 막 뺏겨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사례들이 수집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쌓인다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그 분야의 일반 규칙이나 관습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례들의 내부에 있는 패턴들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은 막 그런 얘기 써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은, 스스로 나는 마케터다라는 걸 한번 암시를 거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그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주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례들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수집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내가 마케터인데 나 이런 것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학습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이제 잘 운영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써져 있는 블로그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 아시나요? 이 책 알고 계신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실래요? 마케팅 설계자 알고 있다. 엄청 유명한 책이죠. 그림이나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책인데, 네, 좋습니다. 네. 그 마케팅 설계자에 여러분들 아마 스쳐 지나가는 디테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광고 전단지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역설계를 읽고 마케팅 설계자를 읽었는데, 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순간에 뭔가 자기가 대단한 걸 빵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봐왔던 그런 광고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걸 이제 마케팅 설계자라고 내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나 이제 마케팅 일을 하려면은 더 열심히 이런 사례들을 수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러셀 브랜슨도 이런 과정을 했을 거예요. 내가 눌러본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뭔가 끌려가지고 사게 되거나 그런 그 웹사이트를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연히 클릭했는데 그걸 이제 그냥 우연히 클릭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왜 클릭했지 내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를 모으는 것 자체가 이제 역설계의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케터들이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런 레퍼런스 수집 혹은 벤치마크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사례들을 모아요. 그런 거 실제로 회사에서도 하고 마케팅 대행사 일을 하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패턴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 일단 사례만 어떻게든 수집이 되면은 패턴 분석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했네, 저기서는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을 만한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관련 그 소셜 미디어 관련된, 마케팅을 한다고 치면은,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필사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나와 있죠. 이건 약간 소설가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위대한 소설가도 그 앞전 세대의 위대한 소설가들의 작품을 뺏겨 쓰면서 이제 자기의 그 필력을 높여오는 거죠. 그래서 2페이지 필사했다 이런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라도 내가 진짜 써보면은 뭔가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 저도 이제 블로그 필사하면서, 막 이런 것까지 쓴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엄청 필사를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블로그 마케팅을 배울 때에서는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글쓰기도 유심히 봤지만,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그러니까 본문 안에 키워드가 몇 개 들어왔는지, 그리고 글은 한 달에 몇 개 정도 쓰는지, 이런 것도 파악했었고,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숫자들을, 썸네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되게 유심히 보게 됐었죠. 이때, 이제 이렇게 설계도, 이게 필사하는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강의가 설계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엄청 뼈대만 남은 그런 설계도였었고,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 살이 이렇게 사례들을 모집해가지고, 나름대로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랑 제가 그 필사를 하는 거랑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거죠. 제가 필사를 막 했는데, 강의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의도로 쓰인 거구나. 이런 장치 때문에 쓰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이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 책도 많이 읽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이 대부분 그런 건데,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뭐 심리학적인 백그라운드 개념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현했구나,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사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 드는 거는 제가 필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필사를 많이 했던 게 필라테스 센터 블로그를 제가 필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필라테스 센터에 올라가는 글들이 사실 다 고만고만해요. 왜냐면 보통 그런 글들은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쓰시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글 잘 쓰는 마케터들이 달라붙는 곳이 병원이랑 그 변호사, 법무법인 이런 데들이거든요. 거기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변호사 쪽이 조금 더 그냥 편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들이 편해가지고 변호사 블로그를 봐서 변호사 블로그를 필사를 막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패턴이랑 방식들을 제 센터에 적용해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이 하나, 둘씩 제 글 실력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되네? 라는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라테스 센터 블로그에 대해서 성과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년 전, 2년 전 일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었던 설계도, 그러니까 책 위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설득의 심리학, 그리고 돈이 되는 말의 법칙, 그리고 꽂히는 글쓰기, 이외에 그 다수의 그 글쓰기 책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책들만 읽어서는 이걸 책들만 읽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필사를 하고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 책들이 엄청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랑 실제 있는 그 써져 있는 글들이랑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챙겨보시면서 관심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필라테스 센터 중에 블로그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짱을 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요즘에도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더 확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마케팅이 문제라기보다는 마케팅은 다 하는데 운영단에서 이제 누가 또 한 명 더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확장을 못 하는 거여가지고. 참, 그 부분에서 아까 강의 초반 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사람들 찾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 원래 있던 패턴들을 그냥 그대로 베끼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다 보면은 주변 센터에서 그냥 그대로 뺏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 있고요. 저희 센터도 당했고,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똑같이 쓴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필라테스 센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글을 뺏겨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필라테스, 블로그라는 매체 자체는 꾸준히 글을 써야 또 효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보통 백혀서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을 공들여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쓰고 말아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현격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제 글을 쓸 수 있으면 계속 꾸준하게 글이 나오면서 이제 마케팅적인 효과를 발휘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 만나보면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아, 센터 내가 글을 쓰면 따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죠.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곧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그냥 세 단계로 하시면 실제로 그 좋은 글도 쓸 수 있고, 좋은 인스타그램 컨텐츠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좋은 유튜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저도 최근에 카드 뉴스 이런 걸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이제 역설계 해가지고 그냥 엄청 뚝딱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당연히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잘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연습들이 필요하겠지만 기초적인 수준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면은 너무 깡으로 나 혼자 글을 어떻게 쓰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은 글들부터 찾아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는 안 해놨는데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필라테스 센터 블로그 보고 그걸 뺏기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를 판단하는 안목 자체도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목 자체는 사실 내가 깨지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 좋은 글이든 좋은 글이든 필사를 해보고, 야, 이런 글 사람들이 읽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니다, 맞다를 찾아가면서 이제 학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역설계의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혹시 뭐 또 궁금하거나 코멘트 남겨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자유롭게 뭐 코멘트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지금 잘 듣고 있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윤진님 좋습니다. 네. 이런 게 제가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도. 자,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이렇게까지가 이제 일부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계가 어떤 건지, 역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역설계를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2부는 그 역설계를 하고 났을 때 적용해가지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골라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진짜 무릎을 탁 쳤던 처음에 읽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최적의 새로움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른이 되고 마흔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저도 계속 옛날에 봤던 게 그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좋고 옛날에 읽었던 책이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들이 결국 익숙한 걸 훨씬 더 좋아하구나. 뭐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되게 지루하다고 까는데 결국 또 소비하는 건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디어 자체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수용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빨리 그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좀 현명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전 바레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필라테스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계시니까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발레를 약간 피트니스화 시켜가지고, 필라테스 센터에서 요즘에 이제 음악 틀어놓고,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새로운 장르의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필라테스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레가 지금 조금 유행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일반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먼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키워드 마스터라고 그 키워드에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을 추정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런 거죠. 필라테스 치면은 이 검색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거의 20만 가까이 나오죠. 19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에 치면은, 1, 10, 100, 1000만, 한 3만 정도 나오죠. 한
6배 정도 차이 나나요? 6배, 7배?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미 하나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그냥 필라테스 하면 어떤 운동인지 대략적인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바레는 이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레는 약간 힙한 사람들이 먼저 그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고 필라테스는 이미 몸 아프면 필라테스가 좋아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그 의견들이 형성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발해를 해가지고 내가 자격증 사업하면 돈이 되겠죠. 그 선구주자가 돼가지고 포지션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로 돈을 벌 텐데 발해 센터를 한다. 이거는 조금 엄청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듭니다. 왜냐면 그 일반적인 사람들, 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해를 알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고 있죠.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를 조금 더 계속 강조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허세 지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심을 끌어당기지만 건강이나 행복, 직업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숫자는 무엇이든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회방꾼이다. 허세 지표에 집중할수록 진짜 중요한 활동에 쏟을 에너지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조회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저만의 엄청 편견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스레드에 올랐다가 엄청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시는 그 강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조회수는 올려주잖아요. 그 좋아요 막 눌러주잖아요. 아,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을 버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이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뭔가 협찬을 받거나 이런 식의 수익화 구조를 생각하시는 거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쳤는데 만약에 내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내 센터로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사진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그 사진들에 올라가는 조회수 자체가 약간 그 허세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은 그 문의량일 겁니다. 문의량.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되지. 조회수나 이런 거 살펴보면, 네. 사업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항상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었을 때는 이제 이런 지표가 훌륭하게 맞아 들어갔지만 이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었을 때는 다른 지표를 설정해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균형은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필라테스 센터에는 블로그가 진짜 강력하긴 한데 여전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당근 마켓에서 광고를 돌리면 효과가 좋다는 사람들이 한 3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또 해봤죠. 해봅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이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제 광고주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광고주님들께는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다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 이런 걸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그 필라테스 센터 1호점 인수했을 때 당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도 해봤는데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성과가 났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계속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다들 당근 좋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당근을 했을 때 내 실력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생각이 바뀌거나 그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테스트 해보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이게 엄청 옛날부터 많이 힘을 줬던 건데, 본업 말고, 부업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내가 본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이제 되게 모험적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손실을 받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부업으로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사 일을 먼저 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래서 저는 강사 일을 할 때 블로그 마케팅 배워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원장님 좋은 일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센터의 블로그 마케팅을 내가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고객들이 찾아오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정감 있게 나의 센터를 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빌 게이츠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묘사되잖아요. 대학교 중퇴해가지고 뭐 사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리스크를 안고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대학교 중퇴는 맞는데 휴학 중에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중퇴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돌아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또 좋은 책이 있거든요. 하나 또 이 책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책인데 이것도 엄청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테스트를 해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상 창업 이런 개념도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제가 얘기 드린 내가 필라테스 센터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 필라테스 센터의 마케팅을 지금 해보던가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익혀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런 거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춤추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댄스 학원 이런 걸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댄스 학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그것도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블로그만 만들어가지고 댄스 학원이 있는 것처럼 그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면서 문의가 얼마나 오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의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유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면은 좀 리스크를 많이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로 치면은 내가 그 센터에 그 사업장을 계약부터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게 실제로 고객이 얼마나 문의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계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되게 확률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어, 테스트를 해보고 접근하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센터를 활용해서 댄스 수업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저희도 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 기구 좀 밀어놓고 하면 돼가지고, 그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뭐 다른 이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이야기해 드리면요. 그 크로스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의 그 일을 쭉 한 다음에 다른 일들을 접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그 한 SNS를 잘하니까 다른 SNS도 엄청 능숙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는 제가 지금 잘 하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잘 하게 되니까 스레드가 엄청 쉬웠고요. 스레드를 좀 잘 하게 되니까 약간 인스타그램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아마 영상 제작하는 거에 대한 패턴을 좀 발견하게 되면 유튜브도 잘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그 또 다른 플랫폼에서 배워왔던 그런 경험들이 그 블로그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케팅 활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셨으면은 이 책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필라테스 센터의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퍼스널 브랜딩적 마케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되고 싶은 몇 명의 사람들, 몇 명의 케이스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엄청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염두에 둘 점은 그렇게 뺏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평소에도 많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되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그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어떻게 얘기만 들었으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거를 그 엄청 현실적인 기술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갑자기 저자님 내일까지 카드 뉴스 하나 만들어주세요. 책 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카드 뉴스 열심히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하나 샘플로 던져주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잘 됐다 이러면서.
연금 부자 수업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 뉴스를 처음 만들어 봤지만, 그래도 역설계의 기술을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그 샘플이 된 카드 뉴스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아,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로 바로 옆에다가, 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 처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겁니다. 이제 책이죠. 제 책인데. 여기 나온 게 그 결과물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뺏긴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이제 역설계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걸 따라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다르고, 뭐 톤앤 매너도 완전 다르죠. 다르고, 이걸 뺏겼다고 얘기하기는 엄청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제가 역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역설계라는 내용을 또 준비해 봤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잘 듣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역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이거는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막상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역설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일단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합리적인 예상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약간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케팅 경우에는 저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야 이제 글 쓰는데도 좀 익숙해지고, 그 블로그에 글도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블로그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다. 그때부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잡히면은 그 안에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 그냥 좌절하다고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딱 됐을 때 이제 이걸 더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알려면은 사실 그걸 해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역설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 이런 종류의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뤘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인데, 하나의 기술을 터득하는데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씩 습득할 때마다 나의 독특한 개성이 생겼는데요. 이 방에 계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저를 어느 순간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부동산 경매부터 했었고, 블로그 마케팅도 했었고, 지금 필라테스 센터 운영도 거의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기술들이 익숙해지는데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딱 되면은 뭐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특이점이 생겨요. 뭔가 나도 할 얘기가 생기고 나의 의견도 생기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편해져요. 그래서 그 시간이 3년 정도 걸리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초반 단계에 있으면 좋은데 초반에 내가 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은 상태잖아요. 그때일수록 와, 이게 되네? 라는 그 놀라운 변화는 단 한 번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게 되네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요즘 말이 많긴 하지만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이걸 해본 사람들이 멱살 잡고 퀘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목표치를 조금 낮아가지고 이게 빨리 되게 만들다거나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빨리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격적으로 이게 되네라는 느낌을 내가 시작하고 나서 한 1, 2년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되게 강력한 사람인 겁니다. 이 시간을 견딜 자기 확신이라는 게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300만 원짜리 이런 고가 강의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 시간을 견뎌낼 자기의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의존성이 되게 높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나의 그냥 성격적인 그런 단점, 약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뭔가, 아니야. 그냥 나 이거 혼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기 확신만 있으면, 돈은 그냥 아낄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도 그냥 시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짜고 이걸 실행하는 능력, 이거 자체가 사실 역설계에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자기계발서에 엄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설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그 자기계발적인 그 정신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설계를 하고 열심히 따라가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더라도 어차피 지식의 공백이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벽히 준비되면 해야 되겠다. 근데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그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게 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내가 그 1의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2의 수준, 3의 수준, 5의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대행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 대행사의 직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자기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도만 얘기해 줘도 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참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는 대표님들이랑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직원들이 몰랐던 애완들 같은 걸 제가 그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더 경력이 많으신 분들께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모두 알고 시작할 수 있었나? 그렇게 절대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역시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성장을 이제 캐리해주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또 한 번 더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어, 내가 막혔을 때 진짜 누군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너무 혼자서만 일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이 불확실성을 즐기면서, 그래, 난 잘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정신승리 같지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짝 버겁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편하게 일하면은 그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성장이 멈추는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의식적인 연습을 좀 뜯어봤을 때는 내가 뭐 하나라도 조금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힘든 쪽으로 선택하고 힘든 쪽으로 행동했을 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방향이 틀리진 않더라. 라는 제 나름의 경험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다. 하루하루가 힘들다. 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역설계 하기가 진짜 너무 좋아졌는데, AI를 쓰면은 이걸 엄청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블로그 글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 때는 제가 시작할 때는 GPT가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안 쓸 때여가지고 막 제가 그냥 쓰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GPT에 넣고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글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글에서 뭐 사용되어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 쭉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알게 된 패턴도 있지만 GPT가 해석해줘가지고 던져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걸 텍스트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영상 콘텐츠들도 이런 식으로 역설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가 나오면 그 릴스를 만약에 따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그 릴스의 대사들을 한 번 더 다 써보고 그 배경 화면이나 이런 것도 캡처해가지고 GPT한테 줍니다. 그러면 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책이 진짜 미쳤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이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GPT한테 넣고 야, 너가 이 책의 저자라면 나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줘.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직접적이진 않는데요.
나름 좀 쓸만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 했었냐면, 그, 위대한 12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위대한 12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 1년을 4번,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12주 단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막 12주 동안 해야 될 일, 스케줄들 이런 걸 이렇게 이 책에서 제시를 해놔요. 그래서 GPT한테 이 책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내가 다음 3개월 동안 이런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이 위대한 12주에 맞춰가지고 나에게 계획을 해줘. 이렇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 받아가지고 그걸 실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AI를 쓰면은 역설계하기가 정말 더 좋아졌다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 제가 책 쓴 거 있잖아요. 내 블로그 고객을 데려왔다. 이거 책 제목도 사실 그 AI로 역설계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뭐 어떻게 했냐면은 예스24 들어가가지고 그 경제 경영 부분에 탑 30 내에 있는 그 제목들을 다 스크린샷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AI한테 그 GPT한테 넣어가지고 추천해달라 그랬어요. 그 추천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한 10개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봤죠. 그래서 그 10개를 모은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린 다음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제목이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설계죠. 그 이미 잘 되고 있던 그 제목들을 패턴화 시켜가지고 나름의 제목을 만들게 된 거니까. 네. 하여튼 여기서 이제 AI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한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GPT한테 10년 뒤에 10년 뒤에 완성된 나라고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너가 10년 뒤에 완성된 나로서 나에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 이런 식으로 컨설팅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코치를 붙여두는 거랑 같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될 것과 지금 부족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설계라는 그 배움의 방식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메인으로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인스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거냐, 아니면 나의 사업장을 마케팅을 할 거냐, 여기서도 또 분기점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설계 내용들은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혹시 뭐 지금까지 잘 듣고 계셨나요? 잘 듣고 계셨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았나요, 윤지님? 예. 이 책 진짜 좋습니다. 예.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뭐 고가 강의 들을 필요 없죠. 그냥 나 혼자 어떻게 뚝딱뚝딱 하면 되니까. 이게 뚝딱뚝딱 하다 보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역설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뺏기는 게 아니라는 거는 진짜 얘기 드립니다. 네. 뺏기는 거랑 역설계를 하는 거랑은 엄청 그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다른 거 블로그 많이 필사해 보세요. 그러면 글 실력도 많이 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필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모네타리움에 쓰는 블로그랑 제가 필라테스 센터에 쓰고 있는 블로그랑 그 글의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모네타리움에 쓰는 방식대로 이제 필라테스 센터 쓰시는 줄 알고. 근데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지하시고 제 거 필사하시려면 하시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는 확실히 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법무법인이랑 그 병원들이 진짜 잘합니다. 그 아마 능력 있는 마케터들이 붙어가지고 작업을 해주니까 그런 거겠죠. 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채팅 뭐 치고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은 원페이지 마케팅일 겁니다. 원페이지 마케팅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사실
소상공인? 저처럼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 이런저런 잡다한 마케팅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백과사전 같은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또 어떻게 썼는지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강사인데 지금 센터의 블로그를 써보는 것과 제 개인 블로그를 써서 브랜딩 중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 진짜 확실하시다면은 센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이게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랑 그 지역 기반의 센터의 마케팅을 하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제 모네타리움에 쓰는 글이랑 제 센터에 쓰는 글이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그 센터의 블로그를 맡아서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날목 독서가 어렵다뇨. 그냥 대충 읽으시면 됩니다. 아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마음속에 짐을 아직 못 벗어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나고라도 저희 단톡방에 계시잖아요. 단톡방에 계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우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또 제 나름대로 팁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언제나 그렇듯 이 시간 마치고서라도 이번 회차에 대해서 후기 한 번씩 다 남겨주세요. 후기는 저의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난번 듣고 후기 안 남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후기는 남기셔야 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 블로그 마케팅. 저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필사는 현재 블로그? 현재 블로그 어떤 블로그죠? 근데 아마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에서 엄청 잘하고 있는 블로그 찾기 힘드실 겁니다. 아니면 이게 법으로 뭔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으로 막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잘 알아보시고. 네. 일단, 네. 잘하는 블로그가 없죠. 그래서 병원 쪽 한번 찾아보세요. 병원 쪽. 입원실에 있는 병원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이 사업을 나중에는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누가 대행이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빠삐용님 자체가 그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빠삐용님도 대행하시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빠삐용님이랑 지금 한 두세 번 만났던 사이여가지고. 네. 센터 블로그 쓰려면 평균 한 주에 발행해야 하는 개수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두 개씩 정도 쓰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하게 쓰시려고 하실 거예요. 막 일일 1포스팅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일일 1포스팅 하면 퀄리티가 떨어질 겁니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두 개고, 한 달에 8개 정도면 충분하고, 30개 정도 쌓였을 때 효과가 납니다. 빠르면 6개 정도 써도 효과가 납니다. 네, 네, 네. 10분 정도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다가 마무리할게요. 3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컨텐츠 어땠다. 저 되게 관심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칭찬해 주시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마님 알고 있죠? 회원님은 노마님이랑 무슨 관계신가요? 노마님이랑 저랑 필라테스 창업 강의 같이 들었습니다. 동기? 나름 동기입니다. 노마님이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근데 노마님은 약간 인플루언서형 블로그에다가 그 필라테스 센터 마케팅을 위한 블로그는 제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노마님이 잘하는 거는 되게 빨리 배우시죠? 네. 네, 저희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노마님 협회 하시는데 저 강의하고 싶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 연락 안 주시고 서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잘 사는 사이입니다. 네. 무료로 항상 퍼주는 거 이거 다 제가 뭔가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서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다 제가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드리면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돌아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게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전 그거 믿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신태준 작가님 쓰레대에서 모델님 제 속에 끌려 잘 돼야 됩니다. 네, 저 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어느 정도 벌면은 이제 좀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은 게 끝입니다. 네, 실전으로 빡빡 해볼 수 있겠다는 의지가 솟아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진짜 역설계 해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배우려고 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거 잘 된 사람들 거 보고 뺏겨가지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나의 색깔을 조금씩 입히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강조드리지만 제가 뺏긴다고 표현했다고 진짜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역설계 자기 걸 엄청 엄청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의 영역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에 조금 발 담그고 계시면은 서로 베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덜 민감해 하는지 그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다 서로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벤치마크라는 형태로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 상도덕의 관점도 그 선이 생기죠. 그 선이랑도 생기고 하여튼 마케팅 하는 사람들 역설계를 많이 한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팅이 상위 노출 안 되고 최신 순으로 검색 필터 바꿨을 때만 나오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이전에는 충분히 노출됐던 키워드인데 한동안 블로그를 안 써서 그런 걸까요? 블로그의 지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블덱스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상위 노출되고 있는 그 상위에 뜨고 있는 글들의 지수 확인해 보시고요. 그 원모어랩님의 그 지수 확인해 보시면 보통 원모어랩님의 지수가 낮아져 있거나 낮은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 원모어랩님의 블로그의 지수가 하락이 됐거나 아니면 그 다른 센터들에서 더 좋은 지수의 블로그를 써서 그 자리가 뺏겼거나 네. 그래서 그 지수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너무 변동이 안 되져가지고 약간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뚫어내는 게 또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멀렛님, 괜찮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얘기 드리는 건데, 어, 최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수는 준체 5 이렇다 할 변화가 없네요. 일단 최적으로 가려는 거는 작년 5월 달 정도부터 지금 뭐 지수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카더라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 사이에 이제 변동된 케이스는 공식 블로그가 되었을 때 케이스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수라는 개념도 엄연히 따지면 되게 불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블랙스로 지수 확인해 봐요.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그 기준 자체도 되게 그냥 아,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카더라로 찍어서 만든 로직들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일단 열심히 시도하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시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근본적인 얘기로 갔을 때 지수가 높아지려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전략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업장 블로그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엄청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른 성과를 위해서 병원이나 그 법률사무소 같은 거에서는 그 지수 높은 블로그를 그냥 사버리죠. 그리고 제일 레벨 높은 블로그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체 5 정도면은, 자, 한 가치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가 있으면 노출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계속 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출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쓰시면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 노출되는 키워드를 찾는 법, 뭐 이렇게 키워드를 관리하는 법은 제 책에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이야기에 블로그 안 쓰시나요? 저 모네타리움 블로그가 개인적인 이야기 엄청 많이 쓰는데. 아, 여행 이야기 이런 거. 그렇군요.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 그냥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로그 대행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을 쓰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여행 쪽으로 컨텐츠가 안 들어가 있다는. 그 이제 나의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딜레마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죠. 허세 지표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조회수를 쫓아가면은 이제 조회수 잘 나오는 여행이나 육아, 뭐, 결혼 이런 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원하시는 게 그런 쪽으로 뭔가 협찬을 받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그 지표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랑 브랜딩 글이라고 하면은 이거 클라이언트를 받는 게 최종적인 지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리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진짜 제 블로그, 제 모네타리움 블로그 있잖아요. 어, 순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막 엄청 다른 블로그들 보면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낮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뭔가 액션을 한다고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조회수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랑 정말 다른 일이구나. 네. 주 5일은 일에 관해 쓰고 주말은 제주 살이와 여행 일상 쓰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네. 혜연님의 혜연님의 결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갔던 길이 아니어가지고. 역설계 책을 보고 나중에 차리고 싶은 지역의 샵들을 방문해서 블로그 방문해서 정보 수집하고 있어요. 변호사 블로그 필사해본 방법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강의에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필사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이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를 저는 했지만 변호사보다는 피부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과가 이제 요즘에 알게 된 건데 그 필라테스 센터에 주로 오시는 타겟이랑 제일 비슷한 타겟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다시 하라 그러면은 피부과 병원 필수할 것 같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피부과가 아무래도 20대부터 40대 여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럼 여러분, 필사요. 필사 어떻게, 아니, 직접 펜으로 쓰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그 화면 두 개 깔아놓고, 그게 한쪽에는 필사하는 영역, 한쪽에는 내가 필사하고 있는 글 이렇게 띄워놓고,
블로그에다가 씁니다. 블로그에다 쓰고, 그걸 발행은 안 하죠. 미공개를 해가지고 발행만 하고. 아, 손으로 쓰는 거 너무 힘들죠. 힘들고,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뭐, 링크를 넣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배워야 돼가지고, 그거는 내가 손으로 쓴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타이핑하면 됩니다. 네. 그 옛날 학창 시절 때 그 깜지 쓰는 거, 그런 거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원페이지 마케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후기 꼭 남겨주시고요. 후기 정말 제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일하다가 확인하고 삥긋이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